19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듭니다. 비는 주말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호우경보급 폭우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여름 창원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에 한 빌라 옹벽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복구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지금은에서 둘러봤습니다. 진주에서 동네 주민과 영세상인을 상대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을 공무원으로 속여 대량으로 주문하거나 금품을 빼돌리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통영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통영시는 피해가 의심되면 바로 경찰조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9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듭니다. 비는 주말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호우경보급 폭우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도국 연결해 짚어봅니다. 김수정 기자, 경남의 장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주말마다 경남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주 열대 수증기로 인한 비였다면 이번 주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아 내리는 비로 본격적인 장맛비라고 보면 됩니다. 금요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 경남 지역은 금요일에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토요일 새벽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19일 오후 기준으로 발표된 예상 강수량은 토요일까지 서부 경남이 30에서 80mm, 그 밖에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은 20에서 60mm입니다. 문제는 집중호우입니다. 이 짧은 시간 좁은 구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이번에도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토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서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다만 강수량은 변화가 큽니다.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참고해야겠습니다. 네, 이상기후 속에서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 우려되는데요. 이번 장마의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이번 장마는 평년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경남은 보통 6월 말쯤인데 지금은 5일 정도 이르게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유는 정체전선, 그러니까 장마전선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면서입니다. 이 장마전선을 따라 형성되는 비구름대는 지금 가로로는 길고 세로는 폭이 좁은 띠 형태인데요. 그래서 지역별로 강수량 편차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보통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운전 중에도 앞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비 피해 없도록 꼭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장마와 함께 또 걱정되는 것이 바로 불볕더위인데요. 경남에서는 지난해 온열 질환으로 사망사고도 잇따랐죠. 네, 이 장마가 시작되면 높은 기온에 습도가 올라가면서 체감온도까지 치솟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보면 17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가 전국적으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5월에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아직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7월 4일 창녕군에서 80대 A씨가 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숨졌는데 경남의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였습니다. 경남은 지난해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면서 7월부터 8월까지만 해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온열질환 환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꼭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이번 주 날씨 전망 그리고 장마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폭우 피해를 입었던 현장을 찾아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보도입니다. 창원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에 한 빌라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직 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지금은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폭우로 빌라 뒤편 2층 높이 콘크리트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5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옹벽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무너졌던 옹벽은 철거됐고 경사면 안정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옹벽 지지대와 방수포 설치 등 응급 복구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항구적인 복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친척집과 숙박시설 등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5달 동안 바깥에 나가 못 생활했어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좀 혹시 또 무너질까 봐 걱정되죠. 그리고 또 들어올까 봐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주민들의 걱정이 더 큽니다. 지난해 전체 옹벽 60m 중 40m가 무너졌고 남은 20m 구간에는 기존 옹벽에 임시 지지대만 설치돼 있는데 추가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남은 옹벽도 철거하고 전체를 안전하게 복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문제는 1, 2동입니다. 이제 3, 4, 5동은 다 정리가 됐고 1동의 주민들이 3, 4, 5동과 같이 동일한 게 좀 해달라면, 왜냐하면 1, 2동은 그 옹벽이 안 무너졌기 때문에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한 5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창원시는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우선 노후 방수포 교체와 고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구간을 포함해 복구 공사는 올해 안으로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김해시 주촌면 인근 주민들이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건설되는 것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해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는 19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은 김해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주식회사 김해 E&I는 모든 행정 절차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경상남도는 김해시의 변경 불승인 처분을 인용해 김해 E&I가 신청한 행정심판을 즉각 기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경남도는 인접해 있는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227억 원을 들여 조성하면서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손을 들어준다면 행정의 과오를 범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주에서 동네 주민과 영세 상인을 상대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진주시 상대동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을 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주로 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했으며 카드 잔액 부족으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식당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을 공무원으로 속여 대량 주문하거나 금품을 빼돌리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통영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통영시는 최근 지역의 한 인테리어 업체가 통영시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를 당해 수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은 시청의 커튼 계약을 언급하며 인테리어 업체에 송금을 요구했고 업체가 수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피해 업체는 통영시청 실국 소속 명함까지 온라인으로 보내며 접근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통영시는 최근 통영시청을 사측해 가짜 명함과 위조 공문으로 업체를 속이고 성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피해가 의심되면 바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도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경주 간포읍에서 시작된 재선충병은 양남면과 문무대왕면, 외동읍과 보문단지 일대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처음엔 바다도 있고 뒤에 소나무도 많고 공기도 좋고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작년부터는 바닷바람인지 뭐 제선충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산 전체가 지금 나무가 다 죽어가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 토착 선충은 어리 소나무 제선충. 소나무 제선충은 미국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나무는 이 미국산에 대한 저항성이 전혀 발달해 있지 않아요. 소나무 제선충이나 어리 소나무 제선충이라 고사목을 이제 새로 옮겨 다니는 기자가 똑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소나무 제선충을 옮겨주니까 특별반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저희가 이제 3,000헥타 정도 돼요. 공개받았는 게 50헥타 정도밖에 안 돼요. 일단 작업로라든지 뭐 목재로서의 가치라든지 그것도 좀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산주 동의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지금 받아놓는 건 한 50헥타 정도 강법 지역에 받아는 놨거든요. 부산 수정산 터널이 개통 25년 만에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됩니다. 부산시는 2027년 4월 18일 민간사업자 관리 운영기간 종료에 따라 4월 19일부터 수정산 터널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산 터널은 동구 좌천동과 부산 진구 가야동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로 시는 지난해부터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함께 무료화 전환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무료화 소식에 부산 진구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터널 무료화로 시민 교통비 절감과 지역 접근성 향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김영욱 부산 진구청장은 19일 터널 관리사무소를 찾아 안전점검과 교통 흐름 등을 직접 살폈습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터널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양산 방문의 해를 앞두고 양산 관광 홍보대사로 활동할 시민추진단의 발대식이 지난 18일 열렸습니다. 이날 활동을 시작한 300명의 시민추진단은 앞으로 지역 관광지를 SNS에 홍보하고 축제와 캠페인에 참여해 양산 관광을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양산시는 내년 양산 방문의 해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관광 프로젝트로 추진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관광도시 양산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산 방문의 추진은 통도사, 황산공원 등 지역 유명 관광지와 다양한 문화자원을 홍보하고 특색 있는 문화행사, 스포츠 행사를 통해 관광 양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게 될 겁니다. 부산 지역 학교 급식실에 전기식 다기능 조리 로봇이 도입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도 서비스 로봇 실증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6억 7천만 원 규모의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로봇은 튀김, 볶음, 국 조리가 가능한 모델로 부산형 전기솥과 결합해 조리 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업무 강도 개선 효과를 실증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6월 중 과제 협약을 마무리하고 지역내 3개 학교에 로봇을 설치해 급식실 자동화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